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프로촉 가이드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디 그렇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뭐 개인 일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사실 쉬지 못하고 그 일정 소화하느라고 정말 제대로 안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또 24시간 365일 그랬습니다만은 또 이번에도 정치 레이더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 세심하게 다 돌아봤습니다. 그 휴가 때는 정치 레이더를 좀 끄시지. 그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나 대선 국면 아닙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시사평론가로서는 거의 대목입니다. 대목 시기에 갑자기 일주일 휴가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레이더 잘 작동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야권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국민의힘 대권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초반부터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이 룰 문제는 민감해가지고 후보들 사이에서 이렇게 경론이 벌어지는 건지 국민의힘 선관위가 경선 룰 원점 재검토에 나선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각 캠프 대리인들이 의견 수렴에 나섰고요. 또 후보들마다 아주 강경한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경선 룰로는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을 방지할 목적에 조항을 넣자는 쪽과 안 된다.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선 룰에 대해서 각 캠프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역선택 방지를 넣느냐 마느냐잖아요. 네네네. 이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물어보면 혹은 이제 시사평론가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걸로 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로 싸울까 좀 의아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역선택 방지로 이렇게 싸우면 정말 경선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왈가왈부를 세게 하는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이 세 분이 가장 워딩이 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1차 컷오프 8명이 이 세 분이 안 들어갈까요? 역선택 방지를 넣든 안 넣든 이 세 사람 무조건 컷오프 안 당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한 워딩으로 정홍원이 물러나야 한다까지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은근슬쩍 미는 것 같아서 내심 또 잽을 날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가죠. 그리고 또 하나 맨 처음에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이걸 집어넣자 역선택 방지 조항을 강하게 얘기한 게 최재형 후보잖아요. 네네. 최재형 후보도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주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자. 이런 생각이라면 또 이해가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우리 방송에서도 최재형 캠프 사람 부르고 다른 방송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이 부르거든요. 어쨌든 이슈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정홍원인 것 같아요. 정홍원 선관위원장인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본인은 물론 캠프 인사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왜 만났느냐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고 유승민 후보 역시도 그럴 것 같으면은 선관위원장 그만둬라.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룰은 그냥 명분이고 구실이고 실상은 정홍원의 중립성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지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 말고 다른 캠프에서 이송 전시민이 이러면서 이심 송심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를 송영길 대표가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재명 캠프 당연히 인정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선에 세게 붙다 보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불리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캠프나 유승민 캠프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선임한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윤석열보다는 이준석 대표를 그나마 안 흔들고 지지하는 옹호했습니다. 그런 스탠스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흔든다.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유불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세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준석 후보의 권위가 이준석 대표의 권위가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이 있다면 또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예. 과거에 국무총리 할 때부터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권위 있고 이런 정치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사람도 다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를 오래 하신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후임 총리를 구하지 못해서 오래 하셨죠. 아니면 대독 총리, 사가 총리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이준석 대표 흔들기처럼 선관위원장 흔들기다. 네. 결국은 각 캠프 혹은 각 후보 마음에 드는 대표, 마음에 드는 선관위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네네. 조금씩이나 다 불만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먼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되면 당이 하나로 뭉쳐지기는 어렵죠. 일사불란하기 어렵죠. 윤석열 후보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 이쪽에 붙었네요. 권성동 의원이 홍준표 후보 최근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이 좌표를 찍은 것이다. 이 본선에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는 게 좋다 해서 홍준표를 밀어주자. 뭐 이 차원에서 이렇게 홍준표 띄우기에 나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후보를 모두 나란히 줄 세워서 누구 지지하냐 물으면 네. 윤석열과 홍준표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만 이렇게 모아놓고 물어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권성동 의원 말처럼 민주당 지지층들이 홍준표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이 국민의힘 경선 관련해서 100% 여론조사에서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 정말로 의식적으로 역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참가할 수 있느냐. 아니 이게 샘플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언제 나한테 그런 여론조사가 올 줄 알고 미리 대비했다가 역선택을 해야지.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민주당에 나으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정치 고관여층이 많지는 않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역선택까지 할 네. 정치 고관여층은 생각 밖으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1위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지지층들이 1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찍는 거지. 네. 만일 뒤바뀌어서 지금 이 시점에 홍준표가 1위였다면 네. 또 홍준표 이외에 다른 사람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일반 유권자들이랑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네. 조직적으로 대깨문이 전략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권성동 의원처럼 그래도 중진 의원쯤 되면 정치를 알 텐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후보가 유리하게끔 그렇게 프레임 짜는 것밖에 아닌 거죠. 네. 정홍원 선관위원장 지금 경선 룰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는데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 넣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반발하는데 예. 또 뭐 정치를 오래 한 분도 아니고 결기가 있는 분 같지도 예. 않아 보이고 말이죠. 넣지 예. 못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예비 후보들이 반수 이상이 네. 넣자고 하면 명분이 생기는데 그렇지. 지금 반수 이상이 넣지 말자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명분도 없어요. 거기다가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역선택을 방지 조항을 넣지 않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신이 이거를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바꾸면 정말로 특정 후보 지지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바꾼다.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선택은 한 번도 입증된 적도 없고 역선택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네. 굳이 논란을 일으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아요. 예. 자, 이 와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민주당에 지금 다시 한번 경선 연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송영길 대표가 못 받아줍니다. 네. 한 번은 연기했지만 두 번 어떻게 연기합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난번 연기할 때는 당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했죠. 네네. 지금은 절대로 안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1위 후보가 안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다른 모든 후보들이 경선 연기하자고 해도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 지도부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룰에 관해서.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만 사실은 바꿀 수가 있는 그게 룰인 룰이다.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한번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송 40분 전에 불참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물의 왕국이나 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물의 왕국은 KBS 프로그램입니다. KBS 프로그램이에요. KBS 프로그램을 어떻게 MBC에서 틀 수가 있어요. 예. 이 발언과 관련해서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거센 항의를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이동의 촉 시간에서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국민 여론은 이준석한테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약속을 어긴 건 이준석 대표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취소했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 같은 방송쟁이는 더 잘 알겠습니다만 방송을 하나 위해서 굉장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대본도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대본도 벌써 40분 나왔죠. 전이면은. 네. 대본 나오고 이미 이 대표실에다 미리 줬고 거기다가 뭐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방송에 쓸 이른바 그 인서트라고 하잖아요. 뭐 예. 그것도 이제 사전에 다 작성이 됐을 테고요. 그럼요. 예. 거기다가 라디오보다는 TV가 몇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네. 분장사들도 또 대기했을 그러면 거기 것이고. 그걸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네. 또 미리 예고가 나가서 그걸 기다리는 시청자들도 있을 텐데 그 시청자들한테는 또 기만일 수 있죠. 네. 이거는 이준석 대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측을 하셨다는 겁니까 어제? 그럼요. 대단한 예측을 하셨네요. 그런데 남들이 전혀 예측할 수 네. 없는 그런 부분을 네. 이렇게 예측하셨어요. 문제는 동물의 왕국이나 틀어라. 동물의 왕국. 이거는 MBC 관계자라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죠. 예. 우리에 대한 모독을 생각하는. 게다가 홍준표 후보가 MBC 민영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도 그럽니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MBC 민영화 얘기를 홍준표 후보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대표가 동물의 왕국이나 틀어라는 아마 MBC에서는 KBS 프로그램인 줄 알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MBC로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사실 뭐 방송이 펑크날 때 그 이른바 쿠션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라디오에서는 비상음악을 준비합니다만은 KBS는 가끔씩 이제 뭐 스포츠 중계가 좀 일찍 끝난다든지 그러면은 동물의 왕국을 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MBC는 예전에 톰과 제리를 틀었어요. 예, 톰과 제리라고 얘기했으면 언제적 좀 얘기입니까? 톰과 제리라고 얘기했으면 좀 덜 화가 났을 텐데 이와가 참 무례합니다. 무례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또 사과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예. 사과할 일을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MBC가 사과의 진정성을 또 이야기할 거예요. 당분간 이렇게 되면 MBC와 이준석 대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하고도 관계가 이거 긁어부스럼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나 몰라요. 이준석 대표가 또 토론의 달인이고 또 그 토론의 어떤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2030의 어떤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또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토론자라는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그 인심을 얻는 민심을 얻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요. 왜 스스로 이런 기회를 걷어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 사람이 처음에 토론한다 그래서 송 대표의 패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송 대표도 저 토론 잘해요. 아니 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국민 여론이 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랬다가 미묘하게 지금 바뀌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송 대표가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다고 했었는데 이 대표가 김용민 평론가 이야기처럼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헛발질했다. 네. 결국 송영길 대표의 부전승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언론중재법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선수들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여당은 김종민, 김용민 그리고 야당은 전주혜, 최영도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언론단체들은 참여하지 않겠다. 독자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언론중재법이 9월 27일로 미뤄진 거 상정이 미뤄진 거 이것 그리고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논의 안 됩니다. 논의가 안 논의 된다. 안 되고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은 합의나 협의가 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월 31일 통과 못 시키고 27일 통과시킨다? 네. 한 달 동안 민주당이 욕먹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지금 언론계 참여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언론계는 한 달 동안 비토 놓을 거란 말이죠. 네네. 결국은 여론이라는 것은 국민 여론인 것은 개혁에 대해서는 김영삼식으로 단칼에 처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전광석화와 같이. 예. 예. 그래서 93년에 김영삼이 취임하고 나서 네. 서태지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처럼 공수처 1년 이상 끌고 이것도 한다 그러고 또 한 달 끌고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 만들었는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들 제대로 터는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눈여겨봤는데 지금 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기소될 상황이에요. 예, 뭐 참 여러 가지로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욕먹을 시간만 만들어 놨다. 그렇죠. 자기들 욕먹을 시간만 만들어 놨다. 예.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총선이 뭐 24년 아직 꽤 많이 남았습니다. 네. 2년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만 민주당은 180석은 앞으로는 죽어도 깨라도 못합니다. 180석을 주면서 네.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었을 텐데 네.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앞으로 이런 의석은 못 얻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효능감. 예. 네, 이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찬스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찬스를 좀 살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복이 있다는 말 듣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정말 기막힌 찬스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K방역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정부가. 네. 예. K방역 자화자찬하지 마라 뭐 예. 하면서 무조건적인 비난하는데 전 세계 비교해봐도 OECD를 비교해봐도 뭐 10만 명당 확진자 사망자 뭐를 다 비교해봐도 또 수출량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봐도 우리가 탑에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알아요. 예. 그런데도 무턱대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지금 자영업자들이 죽어간다. 당신들의 성공은 자영업자들 밟고 이룩해낸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칭찬할 건 칭찬하고. 네. 그런데 무조건적인 반대하니까 네.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보면 좀 답답해요. 찬스를 놓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충청권 경선에 들어갔는데 첫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26.43%로 집계가 됐는데 이 저조한 편인가요? 저조하죠. 저조한 편이다. 예. 그러면 조직표가 좀 힘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네요. 아닌데 뭐 지금 경선인단 참여한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자기가 시간을 내서 참여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50% 안 넘어가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2차까지 뭐 나와봐야 둘째 날까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일반 여론조사랑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만 놓고 보면 네네. 이재명 지사가 50% 넘는 조사가 많이 나왔죠. 네네. 많이 나왔는데 아마 충청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40%대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그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그렇죠. 관전 포인트죠. 45%만 넘으면은 상당히 그 쾌주의 스타트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은 권리당원에서 45 이상 넘어간다. 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50%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승기를 확실히 붙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45%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예. 자, 1차 경선을 앞두고 지금 이재명, 이낙연 캠프 간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낙연에서 공세가 상당합니다. 한 달 남은 경선에서 사활을 거는 만큼 검증 공세로도 불리고 네거티브로도 불리는 이 공방 어떻게 누구에게 손익이 더 있을까요? 누구에게 더 이득이 되고 누구에게 더 손해가 될까요? 근데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네거티브를 세게 하는데 뭐 이낙연 캠프는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거 왜 안 떨어지는 걸 생각해야 되지. 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네거티브를 세게 하는데 올라가지 않고 정체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네거티브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경선 과정에는 포지티브로 가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 하면 딱 떠오르는 정책이 아직 없다는 것은 경선 지금 순회 경선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캠프가 전략을 잘못 짰다. 결과적으로는. 아니 사실 저 2007년 대선 때도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따질 만한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만 물고 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김용민 시사평론가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